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요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질문이 많이 주신 것이 바로 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질문을 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요. 한번 봐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본 내용은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공공기관의 공문, 중기부의 공문을 가지고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몇 시간 전에 우리 성태 김님께서 우리 여정가족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정 선생님, 구독하고 있는 갈비집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요즘에 고깃집 많이 힘드시죠? 회식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러시잖아요. 또 돈이 안 돌다 보니까 힘들죠. 2020년 4월부터 21년 7월 손실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돼가는지요.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요 한마디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간절하게 답장 부탁드린다라고 저에게 또 질문을 주셔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은 2020년 4월부터죠. 그 다음에 21년 7월까지입니다. 요게 이제는 그 소급 적용이죠. 그러면 최근에 정부의 공문을 가지고 중기부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지금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중기부의 최근 공식 입장인데요. 1월 9일날 이데일리가 손실보상 약속 어긴 정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실망했다 이런 기사에 대해서 중기부에 반박 보도를 한 거죠. 신문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의 피해보상 소급 적용을 약속했으나 인수위원회를 거치면 600만원의 피해보상금 일괄지급으로 바꾸었고 실제로는 차근 지급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신문에서는 이데일리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기부의 입장이 그래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해서 이제 중기부의 입장이에요.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소급 보상 성격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한 바 있다. 변함이 없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급 보상은 손실보전금 이게 소급 보상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손실보전금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게 기본적인 소상공인 그 관련 부처인 중소벤처부의 입장이다. 자, 두 번째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했다라고 정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다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만 역대 최대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과 영업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게 손실보상금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지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손실보상 되셨습니까? 굉장히 퀘스천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및 기준 관련인데 손실보전금 일괄 지급이 차등 지급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지적에 대해 이게 언론사에서 지적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오히려 지원 수준이 강화된 것이도록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맞나요? 소급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죠?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이 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질문 주신 성태 김님께서 우리 여정가족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4월부터 그 다음에 21년도 7월 요 사이에 손실보상 금액이다 보니까 금액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과연 이게 오히려 지원 수준이 강화된 것인지, 물론 정부가 얘기하는 지원 수준이 강화된 것이라는 거는 과거 지난 정부보다 지원 수준이 강화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온전한 보상인지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는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보세요. 자, 1번 중기부의 입장, 코로나19 손실피해보상 소급적용 관련해서 온전한 손실보상 됐다. 손실보전금 성격, 그러니까 소급보상의 성격으로 손실보전금 지원했다. 온전한 손실보상했다. 그 다음에 지원 수준이 오히려 강화됐다. 1, 2, 3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이데일리 기사에 대한 중기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나왔던 게 1월 9일이었고요. 자, 1월 13일에 이제는 뭐 서울경제, 제가 예전에 한번 거론했었죠. 서울경제에서 했던 뭐 소상공인 2번 올리는 정부의 지원책이라는 이제는 기사에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쭉 나오면서 뭐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읽어보면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순서만 바꿨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소급 적용 관련 보세요. 소급 적용 관련. 그래서 뭐 온전한 소급 보상 성격의 손실보전금 지원한 바 있으면 아까 문장이랑 똑같죠? 온전한 손실보상 아까 문장이랑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충분히 지원했다. 뭐 지원 기준 관련 아까 똑같죠? 최소 600만 원, 1000만 원 오히려 지원 수준이 강화됐다. 이게 나오고 있죠. 문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이런 그 소급 적용에 대해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중기부는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이미 소급보상 성격의 손실보전금을 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우린 이뤘다. 라고 계속 그냥 그런 거야. 다양한 사람들이 질문을 주면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다 모든 공무원이 그렇진 않은데 일부 공무원들이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 소급 적용은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아무리 옆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도 지금 중국의 입장은 이 1, 2, 3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급보상 성격의 손실보전금 했고 온전한 손실보상 했고 다 했어. 이런 얘기를 그냥 톨씨 하나도 바꾸지 않고 똑같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좀 의아스러운 게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손실보상 성격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음. 이거 소상공인분들이 원했던 건가요? 손실공인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됐던 거였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손실보전금은 소급보상 성격이야 라고 해서 딱 나온 거잖아요. 이게 뭐 합의가 됐거나 뭐 소상공인분들이 좋아요 그러면 그 성격으로 손실보전금 받겠습니다 라고 합의된 내용이 아닌데 일단 손실보전금 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야, 손실보상법은 개정도 필요하고 뭐 어렵고 해서 그냥 손실보전금으로 줄게. 소급보상 성격이 있어 라고 이제 뒤늦게 막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이런 성격으로 나온 거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손실보전금을 과연 소상공인들이 즐겨 했을까? 이거를 이런 성격으로 알고 받았다 그러면 과연 소상공인분들이 맞습니다. 인정할게요 라고 했었을까? 라는 게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그게 좀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양한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뭐 기자들도 그렇고 다양한 섹터에서 소급 보상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근데 그 똑같은 이유가 소상공인 분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냥 정했던 내용. 이게 좀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태 김 여정가족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태 김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손실보상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방 말씀드렸던 그 공문이 최근까지의 중기부의 입장이에요. 최근까지의 중기부의 입장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썰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정말로 그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팩트거든요. 그게 1월 13일에 나왔던 중기부의 최근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러면 중기부가 얘기하는 게 뭐죠? 개정사항이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개정이 될까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언제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언제 될 거 같으세요? 뭐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분명히 얘기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정에 대해서 언제 나올 것이냐 라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 총선이 언제 있죠? 그쵸, 2024년 4월 10일 제 기억으로는 4월 10일에 있습니다. 4월 달에 있어요. 총선은 일단. 그러면 이때 이젠 총선 국회의원 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더 난리를 치겠죠. 원래 소상공인들 도와줘야 된다. 소상공인분들 어렵다. 이왜 표를 또 받기 위해서 요 전에 이제는 분명히 소급 적용 얘기가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나오느냐?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 국회의원 선거에 막 분위기가 조성되는 23년도 올해 한 뭐 8월, 9월 요 정도에는 아마 운을 띄우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분위기 조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있기 전까지는 뭐 아무리 뭐 소상공인이나 많은 기사에서 뭐 소급 적용 해야 된다고 해도 아마 CR도 안 먹힐 겁니다. 일단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국회에서 총선 전에 소급 적용 얘기가 분명히 꺼낼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럼 그때 이제는 강하게 또 소상공인 분들이 주장을 해야 되겠죠. 소급 적용 개정을 해달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왜 희망을 버리지 않냐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에너지, 소상공인 에너지에 대한 지원 얘기. 어제도 제가 또 방송 나가서 했습니다. 어제도 또 나가서 우리 교수님하고 경제학 그 다른 대학교 교수님하고 나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줘야 된다. 지원 어떤 형식이라도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에너지 지원책이 나와줘야 된다. 가장 먼저 이 아젠다, 이 주제를 얘기했던 게 아시죠? 여러분 아무도 언론에서 관심 없고 아무도 얘기 안 했을 때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이미 1월 중순부터 저랑 같이 얘기했던 주제였습니다. 왜? 에너지 바우처는 수급권자, 어려우신 분들 대상이었어요. 거기에 뭐야? 차상위 계층까지 들어왔는데 소상공인은 빠져있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가장 어려운 건 이런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도 어렵지만은 소상공인 분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정가족님들 뭐예요? 1월달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죠.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아무도 얘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얘기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신문 뒤져보시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영업자 에너지 너무 힘들다라는 걸 이제 와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여정가족님들의 힘입니다. 우리가 여론을 주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그래서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거든요. 에너지 지원금 저는 꼭 나와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 만약에 정부가 나온다 그러면 이번 주 내에는 발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만약에 정부가 아니면 뭐 다음 주 내로라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에너지 지원금, 뭐 에너지 지원책이 나온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겁니다. 지자체가 아니라 지자체들은 조금씩 얘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에너지 지원금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여정가족님들 정말로 훌륭한 일 해내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소급 적용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주제예요. 빼놓지 않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시죠? 제가 계속 지금 잊지 말자 소급 적용 하고 있는 거. 예. 아마 많은 분들 다 뭐 어떤 언론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다 잊어버려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잊어버릴 만하면 잊지 말자 소급 적용. 잊지 말자 소급 적용. 계속 아젠다를 꺼내. 아마 중기부 관계자를 보면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잊을만 하면 자꾸 누군가가 소급 적용 자꾸 들먹고 이구고. 그러니까 싫어할 수도 있어. 근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한 거고요. 예.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땐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상공인 분들이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도 못했던 거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서 막은 거잖아요. 정부가. 그렇지 않나요? 예. 정부가 막은 거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던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원래 소급 적용의 개념이에요. 원래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보면은 이제는 경제적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 모임이고요. 이제 같이 공부하다는 취지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걱정하는 게 하나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트루키에서 지진이 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요. 예, 정말로 안타까운 지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석유값이 이제 다시 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왜냐하면 지금 근처에 있는 송수관이라든지 아니면 원유 시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들이 다 망가졌다고 소식이 계속 외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다시 또 들먹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에너지 가격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이제 경기가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다시 이제 미국 쪽이나 지금 거시경제 쪽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회복이 되려고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뭐 지진이라는 변수가 또 생겼고 미국의 고용률이 너무 좋아요. 또 지금 예. 미국은요 지금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저 안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은 일자리가 넘쳐나서 사람을 못 구할 정도예요. 지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는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고용지표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시장의 예상치를 3배 덤핑했습니다. 예. 그냥 나 일할게요. 그러면 다 막 일자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고용지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또 긴축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뭐 물가 상승이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살아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지진 사태에 변수가 생겼죠. 지금 고용은 너무 미국 쪽에선 잘 되니까 또 긴축 들어갈 가능성 높아지죠. 지금 또 침체 국면에서 그러려고 했는데 다시 또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진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2023년 상반기 너무 어렵다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게 항상 우리는 이겨냈듯이 여러분 충분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뭐 경제평론가 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 YTN 뉴스 굿모닝 경제 아침에 새벽 방송 하고 왔고요. 이제 오늘 이제 연합뉴스 TV 좀 있으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시간 되실 분들은 연합뉴스 TV 한번 재방송 보세요. 제가 그때 가서 또 경제 얘기할 거거든요. 그리고 뭐 YTN 라디오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꼭 보시겠고요. 오늘 화요일 날 있는 YTN 라디오는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 지원책 있죠? 지원책 지금 저신용자, 중신용자, 고신용자 이렇게 지원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 대출이에요, 사실. 지원금을 주는 건 아니고 다 대출 형식이지만 이거를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YTN 라디오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저는 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슨 뭐 거짓으로 지어낸 게 아니라 뭐 제가 뭐 소상공인 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현재의 팩트니까 저는 방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팩트가 아니라면 저는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겠죠. 근데 현재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분들의 직면한 현실이다 보니까 현재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딸린 가족들 엄청나거든요. 우리 인구로 보면은 거의 뭐 4분의 1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영향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 국가 경제를 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 여정가족이 아니신 분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우리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어요. 근데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늘 이겨냈듯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미천한 능력이지만 정말로 작은 능력이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 여정 가족님들께
정말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부도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부도 뭐 열심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봐주셔야 되겠고, 하지만은 뭐 정부가 한다고 하지만은 따끔한 충고, 따끔한 비판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 채널은요, 뭐 일방적으로 뭐를 비판하거나 정부가 잘못됐다, 뭐가 안 된다, 이런 채널이 아닙니다. 건설적인 채널이죠. 건강한 채널입니다. 일방적인 뭐 비판,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걸로서 어그로 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여러분과 같이 뭐 조회수 올리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비판이에요. 결론은 소상공인 자영업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뭐가 해야지야 되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되느냐, 뭐를 도와줘야 되느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정부가 잘한 거는 잘하다고 칭찬해 줘야 되겠고요.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정 채널은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서 움직이는 채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아시죠? 건설적인 채널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정관님들은 충분히 이 어려움을 그렇기 때문에 극복하실 거예요. 어디를 떠나서 여러분이 정말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소통하고 같이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연합뉴스 들어가야 됩니다. 하루도 여러분과 소통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정말 바빠요. 지금도 아침 YTN 뉴스 다녀오고 그 다음에 저희 개인 일도 있다 보니까 일도 해야 되고 또 연합뉴스도 들어가야 되고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좀 경제 또 지금 새벽에 나왔던 외신들 이런 것도 다 봐야 되죠. 이 경제평론 괜히 하지 않거든요. 외신들 다 봐야 돼요. 지금 국제경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트루키의 사태가 지금 어떻게 또 번질 것인지 다 봐야 되고, 그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제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러한 포지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소상공인 관점, 자영업자 관점에서 경제를 읽고 경제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사람은 아마 우리 여정가족님들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우리의 구독자의 힘이고요. 여러분과 저와의 어떤 그 큰 어떤 끈끈한 체인이 아닌가, 이렇게 결속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하는 것,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외롭고 그 다음에 쓸쓸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울고 싶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는요, 왜 제가 강조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여러분에 대한 감정,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매일매일 어떻게 유튜브 영상을 찍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하루하루 유튜브 영상 찍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아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셔요. 진짜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한다는 게 저도 놀랍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여러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매일매일 영상을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누군가는 그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거를 저는 이 매일매일 보여주는 유튜브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누군가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있고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정보맨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니까요.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